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 참사가 없다는.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한 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무전기도 자주 사용하십니까? 상황이 있을 때는 주로 무전을 많이 사용하고. 네, 제가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큐시트 회의 오늘은 이거 할 것 같다 감 잡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어제 저희가 이 행안위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당시 이 상황관리관이었었죠. 이 두 사람이 출석을 했다. 이게 나와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 근데 현재 파행이 됐다라는 얘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정작 두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못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민지숙 기자가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전 용산서장 서울청이 기동대 투입 거부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두 사람 어제 행안위에 나왔죠. 네. 이 자리에서 눈물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임재 전 서장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 밝히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헬로윈 대비해서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직접 네. 듣고 오시죠.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때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에 할로윈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경력 운영 주무부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예,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서울청장님이 두 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네, 결국 요청을 했지만 인원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청은 그간 기동대 요청이 없었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해왔죠. 여기에 경찰청 관계자도 용산서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현재 감찰 중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김광호 서울청장도 당시 인력 부족으로 배치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전 서장의 발언으로 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위원님. 네. 일단 만약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얘기가 맞다면 정말 뭐 구두로 전화를 요청하진 않더라도 두 번이나 기동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그러면 서울청 책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뭐 이임재 사장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렇죠. 근데 서울청 얘기는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요청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제 행안위에서 이만희 의원이 이임재 서장한테 물어봅니다. 왜 본인이 직접 그럼 요청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장은 안 했고 그러면 밑에서 어느 채널로 뭐 경비국에서 경비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임재 서장의 주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수본에서 이거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건 양쪽의 주장이 지금 굉장히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임재 전 서장의 얘기가 맞다고 해도 강재묵 기자, 그럼 참사 당일에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어떤 태도 부분이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태도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사 당시로 이제 급박한 상황에도 뒷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현장이 아닌 이 옥상에서 상황 지시하는 모습 저희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직접 해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는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우리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 이임재 전 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직접 듣고 오셨지만 이 현장 지휘가 가장 용이한 장소에서 지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 상황을 인지한 것이 23시, 그러니까 즉 사고가 나고 45분이 지난 뒤라는 설명 함께 있었습니다. 네, 임재 전 서장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에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거듭 밝히긴 했습니다. 당시 상황실장도 자신에게 허위 보고를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네. 그 사람도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자기에게 보고했을 거라고 믿는다며 현장 실무진의 입장을 신뢰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일단 뭐 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보고를 못 받고 위에 얘기했는데 거절당하고 책임을 좀 위아래로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전에 이동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국회에서 답변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불리한 얘기는 싹 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1시에 참사가 보고됐으면은 10시 15분에 참사가 벌어지고 이제 119 신고가 들어갔는데 45분이나 지연됐거든요.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게다가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많은 그 통신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게 네네. 경찰 차나 뭐 이런 데서는 다 들리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뭐 사람이 죽었습니다라는 게 11시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네. 좀 그 아니한 어떤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사, 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고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각 단계별로 다 수사와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두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나온 얘기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꼼꼼하게 다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임재 전 소장만 어제 행안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같이 나온 이 참사 당일 그 밤에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류미진 총경은 뭐라고 합니까, 강재묵 기자?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로 이제 상황관리관 역할을 해서 이제 이 책임론이 나왔었죠. 네. 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워서 이제 본인 사무실에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관례대로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유미진 총경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상황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관례다 그런 얘기시군요. 네, 그리고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 헬로윈 인파가 몰리는 상황 등을 이제 당시로 미리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이 답변 중으로 여러 차례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 함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던 게 관례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뭐 관례였다고 해도 그게 옳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뭐 류미진 총경도 그렇고요. 이임재 전 이 서장도 그렇고 지금 다 밑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맞다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우선 관례라는 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 그 상황관리관이 당연히 정의치를 해야죠. 또 옛날에는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들이 그러더라도 다 정의치해서 했다고. 그럼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에 저렇게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진 건가? 이 부분도 아마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임재 서장이 11시에 보고를 받았다. 10시 15분에 일어난 사건을 그거를 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수사 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임재 서장하고 그다음에 류미진 총경이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대 두 분 나오셨죠. 한 분 9기고 12기고 한 네. 분은 이제 두 분 다 그 고향이 그 같은 고향인데 한 분은 그 경찰서장을 구례 경찰서장을 했고 네. 한 분은 이제 한평 경찰서장을 했는데 네. 그 지역이 이렇게 번화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라든지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긴박한 대응을 했던 경험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임재 서장이 용산 서장에 이제 지난 1월에 됐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이 오면서 조금 그 서장을 경험 많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의가 있었는데 네. 아니 1월에 임명한 사람을 어떻게 뭐 6월이나 바꿉니까? 해가지고 그대로 뒀는데 어떤 그 직접 경험의 취재하신 부족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경험의 부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이번에 중요하게 작동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도 네. 특수본 수사 때 포함을 해서 당시 인사와 관련해서 네. 적정성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한다기보다는 네. 시스템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문제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해서 꼼꼼히 이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 헬로윈 참사 어떻게 보면 야당이 굉장히 좀 세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의외로 어제 행안위에선 반대로 집권 여당이 야당보다 더 세게 공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상민 장관이 나왔을 때 네. 거센 비난과 질의를 쏟아내던 때와 온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질의 답변을 보니 너무 온정적이다. 이 장관한테는 막말과 극단적인 용어를 쓰더니 현장 핵심 책임자에게는 조곤조곤 이야기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의원 이상민 장관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서 명예를 쫓을 사람이 아닌 줄로 안다며 사후 대책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헬로윈 참사가 있었던 지 거의 한 20일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일 내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론, 거취를 자꾸 촉구하는 이런 이 야당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상민 장관 현 위치에서 뭐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태도가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합의 표명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식견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마음의 준비도 안 돼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다시 TF 팀장 맡으시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TF가?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의 질의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 어제 백지 사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일 위원님. 예. 지금 보면은 백지 사표 처음에 아까 보셨죠. 경찰을 배치했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해서 백지 사표까지. 입장이 좀 변한 거 아닐까요? 왜일까요? 모든 직장인들은 네. 이 안주머니에다가 사표를 다 넣고 다닙니다, 원래. 예, 그런데 그거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갑자기. 예, 네. 뭐 아니 더러워서 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 말은 그냥 정치적 수사 같아요. 이렇게 뭐 백지사표를 넣고 다닌다라는 거고, 네. 뭐 이상민 장관이 그 대통령 나갈 때 환송에 다 참여했잖아요. 네. 원래 거기는 총리가 가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리가 잘
하겠습니다. 안에 이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총리가 나갔거든요. 네. 왜 행안부 장관이 나갔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대통령의 의중이고 대통령이 신임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정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대통령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온다고 본다라면은 어쨌든 뭐 수습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까지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의 백지사표 발언은 몸을 낮추는 건 맞지만 정말 그만두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을 또 내주셨는데 어제 행안위에서 사실 뭐 이 문제만 얘기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 문제도 지금은 사실 예산을 논의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죠. 예산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민지숙 기자. 어제 경찰국 예산안 갖고 공방을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40분 만에 파행한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앞서 이 경찰국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 단독 처리한 걸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 어제 행안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이책위원장이 이 전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여야가 충돌하다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맞아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저는 당연히 오늘 전체 위에 상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강행된 그런 저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업추비를 1억 깎았다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연히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를 무시하면 됩니까? 는 감정에 찬 예산 갑질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정말 감정에 섞인 저주 아닙니까?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결국 이책위원장 2시간 이상 이게 정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긴 했는데요. 오늘 오후, 하루 지난 오늘 오후에 다시 전체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양당 극적 합의 끝에 결국 경찰국 예산 20%만 줄이기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어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파행이 됐었지만 오늘 다시 열어서 20% 깎고 80%는 지금 경찰국 예산을 뭐 계속 유지하도록 지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경찰국 관련해서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그런데 강재문 기자, 어제 이 경찰 조직이랑 좀 이 장관이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남의 살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과는 태도가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행안부의 업무 중에 가장... 지금 이상민 장관 경찰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라고 이게 야당 의원이 비판하는 상황에서 딱 쳐다보다가 지금 끝났습니다. 이도훈 위원님. 사실 뭐 이 경찰국만 논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국은 어쨌거나 예산 갖고 논란이 되다가 80% 지켰거든요. 근데 용산공원은 지금 아직 ING입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뭐 아직 상임위하고 예결위 소위 단계고 예결위 전체회의 단계가 있고 또 본회의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12월 2일까지 아직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야가 뭐 타협할 수 있고 경찰국 예산도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은 20% 삭감해서 합의했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예결위 본회의 가면 20%에서 더 줄어들 겁니다.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챙겨야 될 예산들이 있잖아요. 정책도 그렇지만 지역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은데 이제 네. 정치적으로 변수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여야 관계가 바뀔 변수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라든 12월 2일 전에 해결되면은 네. 오히려 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큰데 그게 그 뭐 수사라든지 소환이라든지 이런 게 그 언저리에 얹히게 되면은 조금 진통을 겪게 되겠죠. 네. 뭐 크게 별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쨌거나 논의 끝에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